안녕하세요. 이상고 1학년 7반, 8반, 9반, 10반, 11반, 12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가정 첫 시간으로 수업 내용하고 평가 계획 그리고 간단한 저의 소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도 그러하겠지만 처음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 선생님들도 원격 수업을 제작하는데 버벅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살짝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여러분 중학교 때 3년 동안 기술가족 수업 참 즐겁게 해 오셨을 거예요. 재밌으셨나요? 좋아하셨나요? 네. 기억에 남는 수업 내용들이 있나요? 1학년 때는 자유학기였잖아요. 이거 손으로 하는 실습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요리 실습을 많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고등학교에서는 기술과 가정이 한 과목임에도 기술 파트는 8반에 담임선생님 이창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고 가정 파트는 제가 수업을 할 거예요. 기술 과정이 일주일에 3시간이 있어요. 3시간이면 이번 주에 기술이 2시간, 가정이 1시간이었다면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에는 가정이 2시간, 기술이 1시간이에요. 선생님, 가정쌤 보고 싶은데 이번 주는 1시간밖에 못 써요. 하면서 우시면 안 돼요, 돼요. 네. 우세요. 네. 또한 2학기 이 시간에는 정보 수업이 있게 돼요. 저희가 1, 2학기 나눠서 블록 수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저희가 수업에 앞서서 온라인 수업 전에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한 내용으로 5분 정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온라인 계약은 우리 모두 처음이죠?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고 어설프지만 까짓거 이번 기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창의성, 협업 능력 등을 함께 발휘해서 보람 있는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자, 수업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함께 지키고 존중해야 할 서로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의 약속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만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 수업 참여 이렇게 해요. 실제 교실처럼 온라인 교실에서도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 수업 출결 표시와 과제 제출을 성실하게 해주세요. 댓글이나 채팅 등에서 상대방의 발언을 비아냥거리거나 비난하지 않되 자신의 의견은 명확하게 전달해주세요. 화상 수업 시 질문은 채팅으로, 화면 대면 시에는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시합니다. 온라인 수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담임 선생님께 꼭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교실은 오프라인 교실보다 주의 집중이 어렵겠죠. 실제 수업 시간처럼 주의를 조용히 하고 수업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학교에서 제시한 수업 시간표대로 규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는 온라인 수업 관련 있으면 안 되지만 행여 있을 법한 사례들에 대한 퀴즈 타임입니다.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이 있는데요. 바로 저작권과 초상권 문제랍니다. 다음 7가지 중에서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답이 여러 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 개를 한번 골라보세요. 1. 허락 없이 선생님이나 친구들 사진을 SNS에 공개하거나 얼굴 평가를 하는 경우. 2.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유포한 경우. 3. 수업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여 선생님이 의도한 발언 내용과 다르게 퍼뜨리는 경우. 4. 수업 중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돌리는 경우. 5. 선생님이나 친구들 사진으로 합성 사진을 만들거나 돌리는 경우. 6. 선생님의 강의 동영상을 녹화하거나 수업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엄마, 학원, 다른 선생님, 아빠에게 보내드리는 경우. 7. 다른 학교 친구에게 우리 학교 클래스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공유해서 들어오게 하는 경우. 자, 답을 고르셨나요?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모르고
무심코 그냥 장난이었어도 다음 사항은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허락 없이 교사, 학생 사진을 공개할 경우 초상권 침해. 얼굴 평가 등이 수반되는 경우 내용에 따라서 사법 처리.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면 역시 사법 처리. 사실도 마찬가지네요. 수업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여 의도한 발언 내용과 달리 퍼뜨리는 경우 형법상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합니다. 목소리를 녹음하여 공포한 경우도 역시 음성권 침해고요. 교사, 학생 사진으로 합성 사진을 제작하고 유포한 경우도 위법 사항이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학생이 강의 동영상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다운로드한 강의 자료를 제3자에게 배포, 전송하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강의 자료가 게시된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는 것 또는 강의 자료에 부착된 복제 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해요. 잠깐 여기서 제3자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수업하시는 해당 선생님 그리고 수업받는 학생 그 당사자를 제외하면 전부 다 제3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퀴즈에 나왔던 엄마, 아빠, 학원 선생님 전부 다 제3자가 될 수 있죠. 물론 이런 행위들이 바로 다 사법 처리된다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할 시에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타인과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약속 다 같이 읽어볼까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만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온라인 학교 이런 거 처음이지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등교 개학 이후에 반갑게 다시 만나요. 안녕. 잘 보셨나요?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잘 보호해 주자고요. 미리 다 나와버렸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저는 여러분과 함께 1학기 동안 가정과를 수업하게 된 유미입니다. 네, 유미, 너, 나, 서로. 저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고요. 미미미미미 이걸 한자로 하면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 쓰나요? 네, 아름다운 미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웃지 말아요. 20대에는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면 지금 삶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삶의 이상형은 결혼 전에는 로베르토 베니니였어요. 혹시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알고 있습니까? 최근에 저희 아카데미상 작품상 뭘 받았었죠? 기생충 받았었잖아요. 애국인 영화로서 두 번째로 받은 건데요. 지금 인생이 아름다워 이 영화가 아카데미 미국 영화제에서 최초로 외국인 작품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남자 주인공 로베르토 베니니는 어떤가요? 잘생겼나요? 그리고 부유해 보이지도 않지요. 재력가도 아니에요. 그렇게 평범하고 키도 작네요. 이런 남자예요. 하지만 아내와 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빠였어요. 육태인 학살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아들에게 삶이란 이토록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가장이었어요. 이 익살스러운 눈 보이시나요? 수용소에서도 지금은 우리가 전쟁 놀이를 하는 거야. 꼭꼭 숨어라. 이렇게 아픈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주었던 아버지. 저처럼 여러분도 이상형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에 1학년 가정
3학년 가정과학도 같이 되어 있으니까 잘 확인해 보세요. 이곳에 비주얼 싱킹 올려놓았습니다. 수업 끝나고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들 간단히 보면 좌우명 그리고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하고 싶은 수업 있으면 적어주시고요. 1학년 1학기 동안 그리고 3년 동안 이산고등학교에서 가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가고 싶은 진로 희망 그리고 준비 과정 어느과 그것을 위해서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갈 건지 나의 이상형 저는 배우 누구 그리고 저는 몇 살에 어떠한 사람과 어느 곳에서 어느 결혼식장 어느 작은 결혼 아니에요. 저는 럭셔리한 결혼 어떤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어요. 저는 몇 살에 몇 남 몇 녀 이러한 가족 계획 나는 이런 부모가 꼭 될 거예요. 100세 시대에 65세 이후 나의 삶은 이러한 모습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비주얼 싱킹이니까 알록달록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글로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또 하나 개설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산가정실이라고 네이버 카페를 했어요. 이곳에 1학년 쭈루룩 게시판이 따로 있지요. 이곳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제 개학 후에 발표를 통해서 생기부에 모두 작성해 주려고 합니다. 저의 가족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저의 가족은 남편이 한 명 있어요. 다행이죠? 일부 일처제인 우리나라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저에게는 세제래 귀여운 초등딸이 하나 있답니다. 앞으로 수업 중간중간에 많이 등장할 인물이니까 미리 함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좌우명은 하나, 둘, 셋, YOLO입니다. Your only life is one. 한 번뿐인 인생에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트라이해보자. 즐겁게 살자. 늙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스포츠카는 어울리지 않을 테니까. 저희 남편은 이 점에서 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얼리 어댑트셔요. 돈을 참 많이 쓰시죠. 맥 컴퓨터를 사시더니 아이패드 흰색이 나오면 흰색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갈아타고 조금 있으니까 대빵큰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보이고 요즘은 아이팟 점점점점 네 이런 캐릭터의 남편입니다. 1학기 동안 가정 수업을 통해서 인생의 플랜을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명하고 센스 있게 열정이 넘치는 이상고인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수업 전에는 반드시 교과서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학습지와 활동지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가정 과목은 이렇게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미래의 가정 관리자로서 필요한 소양을 길러서 개인과 가정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까지도 완만하게 영위할 수 있는 능력, 가치, 지식 이러한 것들을 함양함으로써 실천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수업입니다. 삼성 박사들이 모두 행복할까요? 박사인데 가정생활을 못해요. 아이와 놀아주지도 못하고 바라만 보는 아빠 어떤가요? 3학년 때는 선택으로 가정과학을 배우는데요. 가정 과목의 심화라는 거 미리 알아두시고요. 중학교 때는 부모님의 자녀로서 가족의 삶을 보았다면 고등학교에서는 곧 여러분이 만 18세 이상이 되잖아요. 곧 성인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갑자기 사랑하는 그분이 떠오르시나요? 하지만 아직은 안 돼요. 왜냐면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정서적인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이죠. 좀만 참으세요. 즉, 고등학교에서 가족 이야기는 주체적인 나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배우자를 선택하게 될 거고요. 자연스럽게 손만 잡고 주무셨는데 부모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녀의 발달 단계를 이해해서 함으로써 현명한 돌봄을 하는 부모가 될 것이고요. 슈퍼맨이 돌아왔다와의 율벤저스 아빠 샘 해밀턴처럼 말이죠. 또한 고등학교 의식주는 한국의 의식주와 세계 각국의 의식주를 이해하고 그를 통해서 창의적인 생활이 되어야
될 수 있을 거고요. 또한 우리는 한정적인 재화이지만 현명한 소비를 통하여서 역설이하고 기품 있는 신사 귀부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00세 시대에 이제 저희는 재무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과서 차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과서 다 준비했었죠? 여기 보시면 큰 단원으로 결혼과 가족, 그리고 가정생활 문화와 안전, 그리고 가족의 자원 관리와 자립으로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결혼과 가족 파트는 저희가 사랑과 결혼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할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돕는다는 것은 인간 발달을 이해하셔야 돼요. 2, 3단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생활과 문화, 여기서 프로젝트 우리가 할 거예요. 선생님만 수업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고등학교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프로젝트 수업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평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간고사 안 볼 거예요. 2차 집필만 있어요. 20%밖에 안 돼요. 하지만 수행 비용이 높다는 거죠. 이것은 기술가족의 한 과목이니까 함께 넣었어요. 가정 관련된 부분은 독서 논술이 하나 있고요. 탐구 논술이 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주제별 활동이 하나 있고요. 뭐 하나 만들 거예요. 네. 뭘 만들까요? 볼까요? 짜자잔. 논술 2가지 본다고 했잖아요. 주제는 가족의 의미와 회복이에요. 먼저 가족과 관련된 책을 하나 고르셔야 돼요. 어떠한 책이든 간에 가족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모두 있지요. 거기에서 그 책을 통해서 현재의 나의 가족 갈등들을 에 대한 힌트들을 얻었다면 그것을 적용해서 나는 행복한 가족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 이러한 주제로 논술을 하나 할 거고요. 다음 여기 책들 하나 대표적인 것도 쉽긴 한데 돼지책이라든가 앵그리맨 그리고 모든 가족은 특별하다. 코롤렐레 가족 이야기들 그리고 조금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적절한 책들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단순히 논술뿐만 아니라 나중에 제목이랑 작가 다 모두 쓸 거잖아요. 생기부 독서 활동에 모두 기록해 드릴 예정이에요. 고등학교의 모든 생활을 모두 생기부와 연계되어진다라는 거. 여러분의 활동 모두가 선생님들이 주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활동하셔야 작성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2번째 주제는 부모됨의 의미와 건강한 자녀 출산. 이것은 저희가 인간 발달 이야기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이제 저희가 좋은 부모의 모습에 대해서 논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부모 역할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론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책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가 많은 이 시대에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 볼게요. 괜찮은가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별 프로젝트 의식주, 소비, 재화, 그리고 가족복지 관련된 부분을 조별로 편성해서 각자 역할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여러분이 발표하는 수업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좀 서운하신가요? 여러분이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신다면 맛있는 돈가스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기대되죠?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공지사항 확인하시고 미리 보는 나의 인생 플랜을 작성해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세요. 계약 후 발표를 통해서 생급위에 꼼꼼히 작성해 드릴게요. 질문이나 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커뮤니티나 카페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